안녕하세요. 어수아TV의 어수아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저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육아 상담에 대한 코너를 좀 직접 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부터는 원장님에게 물어봐 또는 육아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는 코너로 별도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오늘부터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한테 이제 궁금하다고 개인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제 주변에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 또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FAQ라고 하죠. 자주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형태로 이 시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강의가 있어서 오늘은 좀 강의가 많은 날이어서 제가 먼저 찍고 또 시간 나는 대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아이가 만 3세 여자아이인데 지금 이제 인형놀이만, 집에서 인형놀이만 한다고 엄마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한 가지 인형놀이만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머님들 어떠신가요? 아이들이 이제 노는 형태는 각각 다 다른데, 어떤 아이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여자 아이들처럼 인형놀이만 너무 즐긴다, 또는 병원 놀이만 한다, 소꿉놀이, 우리가 말하면 소꿉놀이, 선생님 놀이, 엄마 아빠 놀이만 한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렇게 노는 거는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이해하시는 편인데, 남자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논다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처럼 인형놀이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마트나 장난감 가게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장난감을 구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총, 또 뭐가 있죠? 팽이,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아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지 않아서 속상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상 유치원 단계, 그러니까 7살까지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놀이에서.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계는, 유아 단계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상상놀이를 우리가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할 때도 아이들이 이제 배역을 정해서 자기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놀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상놀이를 이제 많이 하는데, 특히 소꿉놀이, 병원놀이, 아빠 엄마 놀이를 하면서 그런 상상놀이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아이들이 한 명 또 두 명밖에 없어서 또 형제가 또 애동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같이 역할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대상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유아교육 기관에 가더라도 이런 놀이 자체를 요즘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 또 친구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실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상상놀이를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엄마 아빠 놀이해요, 친구 놀이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은 일단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랑 놀아주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학습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아이의 어떤 감정을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 아빠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에 완전하게 몰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원장님, 애들하고 놀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놔두고 아이의 눈높이에 대해서 맞춘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놀아줄 때 정말 엄마 아빠가 자기 걸 다 놔두고 아이랑 온전히 상호작용하면서 몰입해서 즐겁게 노는 것이 놀이인데, 아이들이 이게 그렇지 않고 이제 힘든 내색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안 될까? 이거 이렇게 해야겠니? 라고 하면서 놀아준다고는 하지만 아이의 놀이에
몰입감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아줄 때 이제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가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말하면 뭐 안 되지. 엄마 아빠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놀고 나서는 뭐 자동차를 정리해야지, 장난감을 정리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놀이에 완전하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이할 때 인형 놀이를 뭐 좋아해요, 뭐 자동차 놀이를 좋아해요, 이렇게 할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놀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잣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격려해 주시고 그냥 놔두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뭔가가 막 화나 있어서 이렇게 혼자 노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형 놀이를 해도 괜찮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놀이를 할 때 어른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라. 어른의 시각으로 보고 자꾸 놀이를 중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어 장난감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저희 집에는 이것보다 뭐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저 이번에 샀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장난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정말 이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놀고 노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충분히 가지고 놀면 그다음 단계로 어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장난감은 그렇지 않고 정해져 있는 사용 설명서대로 놀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총을 가지고 많이, 총 같은 장난감을 이제 많이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안 사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빠 스스로가 나는 나중에 내 아이가 크면 꼭 그 뭐 이렇게 총을 사줘야겠다. 뭐 또는 자동차를 많이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님들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 뭐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사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대리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아이들이 놀이보다는 뭐 수집에 어떤 너무 열중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잇감에 있어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줄 때는 너무 많은 장난감은 옳지 않다. 그리고 장난감이 집에 너무 넘쳐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보면 또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또 동생이 만지는 것도 굉장히 또 싫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원장님 우리 집에 장난감이 많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없는 상태에서 놀이 방법이 궁금하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세요. 제가 집에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장난감 없이도 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를 너무 가까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장난감을 어떤 뭐 행사 때마다 연례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뭐 고가의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은 이제 우리 집에 장난감의 종류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뭐 또 뭐가 있죠? 인형놀이, 그리고 뭐 책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놀라냐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고, 고가의 장난감도 사주시면 며칠 가지 않는다는 거, 그거에 대해 놀라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제 그러시죠. 비싼 거 이제 사줬으니까 많이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놀 수 있는 친구가 없고 노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이고, 또 이제 만져보고 놀아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촉감도 그렇게 너무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고, 그리고 그 장난감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놀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발견하는 거죠. 놀잇감은 정말 간편하게 그 조작하는 게 간편하고 또 쉽게 만질 수 있고
또 비싸지 않아야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장난감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 아이가 어떤 형태의 장난감이,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차갑거나 또 너무 급하거나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난감을 이제 살펴보면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플라스틱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차분히 장난감의 형태를, 어떤 촉감적인 부분들을 약간 변경을 시켜줘도 좋다, 그런 이야기 꼭 저는 드리고 싶고,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갈 때까지 그런 경우 이제 제가 인형을 많이 이제 사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형이 뭐 낱개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형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뭐 저희 집에 인형을 한번 이제 보여 드리는 그런 시간 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인형 되게 크죠? 이 인형. 이렇게 인형 뭐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얘는 그 강아지는 아니고 저 강아지보다 큰 개 인형인데, 이 친구 이름이 뚱이에요. 뚱뚱하다고 해서 뚱인데, 이 친구를 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이제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될 때 이제 대안학교를 엄마 아빠가 이제 생각이 같아서 대안학교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너무 애로울까봐 이 인형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갔을 때 학교 가지고 가기가 좀 너무 그렇다고 해서 집에 이제 놔두고 했는데, 얘 이름이 뚱이에요. 뚱뚱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인형을 이제 샀을 때 이름을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지어줬죠. 어떻게 짓냐, 뚱이라고 하고, 이 인형을 제가 그 셋째 아이처럼 이렇게 대해줬어요. 뚱아, 엄마 왔어. 뚱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니까 아이들도 이 인형을 존재감 있게 이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뚱이는 왜 이렇게 뚱뚱하니? 그리고 이 인형이 굉장히 이제 부드럽잖아요. 촉감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인형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가졌고, 아이랑 같이 있을 때도 많이 가졌고, 또 이 친구를 뭐 안고 자거나 같이 이제 뭐 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이렇게 이제 같이, 그리고 뭐 좀 뜯어졌을 때 뚱이가 요즘에 뭐 이렇게 배가 뭐 나왔다라든지 뭐 그래서 딸아이가 직접 뭐 꼬맨 뭐 그런 자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인형이 이제 하고 같이 그런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또 하나의 인형은 이 인형이에요. 이거 이제 보이시죠? 이 인형. 어때요? 돌고래 인형이죠. 이 인형은 큰아이가 이제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갈 때 동생 여수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동생 준다고 이제 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저희가 인형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이제 어, 이 돌고래가 돌핀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핀돌이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사준 그런 마음, 고마운 마음을 여기다 이제 담고, 굉장히 이제 딸아이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핀돌이는 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뭐 오빠랑 뭐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러면서 아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인형을 또 그 집에 존재로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인형들이 이제 이렇게 좀 큰 인형들, 뭐 작은 인형보다는 큰 인형들이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됐고, 또 이름을 항상 지어지고, 또 그 이름에 뭐 얘가 뚱이면 뭐 다른 인형을 뭐 땡이라 가자, 뭐 그래서 뭐 우리는 뚱땡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가면서 아이들과의 어떤 교감 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촉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한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혹시 뭐 너가 친구랑 속상한 일이 있거나 엄마 아빠한테 뭐 말 못할 어떤 이야기 있으면 이 이정한테 이야기를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도르프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집에 이제 이런 인형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저도 좀 속상하거나 그럴 때는 뭐 인형을 안고 이렇게 있다든지 이러면 한결 마음이 풀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또 주변에도, 또 제가 내면 아이 이제 그 치유를 하면서 인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교감하고 이럴 때는 인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만큼 촉감이 부드러운 인형을 저는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제가 처음에 아이가 인형 놀이에만 너무 몰입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놀이하는 과정에 아이가 얼마나 몰입을 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밑에 있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번에는 다른 상담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